단순히 기술로 돈 벌자는 게 아니다. 우리의 주적인 중국을 맞서 싸워 이기는 거다. AI 제국주의의 팔란티어는 뭐냐? 제국주의를 설파하러 다니는 동인도 회사인 거야. K 구글 안 되잖아요. K 챗GPT도 좀 어려워. 우리나라의 제조가 텅 비지 않도록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K 제조 OS 아이언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약간 누더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산업공학과여서 사실 아까 보여줬던 요거 있잖아요. 네. 이게 다 하나씩 과목이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공부하는 게 그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AI가 하는 의미가 거지. 없어. 다 네. 이제 AI가 하는 거라서. 그쵸. 네. 그리고 게다가 OS까지 나와버리면 네. 이게 이제 짱이니까. 지금 이미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산업을 꼽으라면 반도체, 조선 할 수 있죠. 맞아요. 1등 기업이 삼성전자, 네. 지금은 2등이구나. 네. 그리고 HD 현대 조선 아닙니까? 근데 이 두 회사에 정확히 이 두 회사에 팔란티어가 이미 들어가 있죠. 네네. 그리고 심지어 HD 현대는 팔란티어 홈페이지에 자랑스러운 케이스 스터디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핵심 역량인 노하우가 팔란티어 AI를 쓰면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간단치 않다라는 거죠. 그 제조 역량이 다 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000명으로 돌아가던 공장이 1,000명으로 돌릴 수 있고 200명으로 돌릴 수 있다? 그 공장 그대로 네바다 사막 어디 한가운데다가 턱 하고 지어버리면 삼성전자 똑같은 거를 거기다가 복제해서 만들어버리면 그대로 수율이 나온다라는 거죠. 되게 무서운 얘기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IBM이 뭐 자체 OS가 있고 PC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어떤 잘 이유로 OS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네. 근데 이 OS를 공짜로 풀어버렸어. 막 그래서 이제 그 PC 만드는 애들이 엄청 많아져.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네. 똑같이 팔란티어가 반도체, 조선의 그 제조업과 관련된 노하우가 진짜 많을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OS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회사들은 사실은 다른 거 필요 없이 땅하고 돈만 가져오면 돼.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전력하고. 네. 전력하고 땅하고 그래서 샘 알트만이 전력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은 별로 없어도 돼. 네. 그런 거잖아요. 전력하고 로봇만 있으면 돼요. 반도체 칩하고 AI 칩하고. 반도체는 계속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자체를 미국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아주 높죠. 네. 왜냐하면 이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니까 팔란티어가 일하려면요 데이터를 주셔야 돼요 이러잖아요. 데이터를 주는 순간 거기는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팔란티어는 최고 경영자 수준의 인사이트를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쵸. 삼성전자에서 한 부서장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부서장 이상, 부사장님, 뭐 전무님 이런 분들보다 팔란티어가 더 뎁스 있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알고 있겠죠. 중요한 거는 팔란티어가 단순히 데이터만 핸들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하나로 인터그레이션해서 온톨로지라는 중간층의 AI층에다가 널리지를 쌓아요. 지식. 그러면 A를 하면 B가 된다. 재고가 많으면은 뭐 재고가 썩어난다. 뭐 이런 어떤 널리지가 있겠죠. 네. 뭐 이 기계는 2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 뭐 작업장에서 이런 행동하면 다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뭐 이런 널리지가 생기겠죠. 그럼 이 지식들에서 맨 끝에 올라와서는 이번 달에는 구미공장에서 50명 빼서 저쪽 그 수원으로 몇 명을 더 보내. 이런 의사결정 있잖아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경영적인 의사결정, 결론 내리는 것까지 해준다가 기능이에요. 새로운 기능들이. 그러면 이런 거를 하려면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끌고 모으고 난리지를 만드는 거를 AI가 처음부터 생으로 못해요. 인간 학습을 도와줘야 돼요.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 현장에 맞춰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현장 배치 엔지니어거든요. Field Deployed Engineer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팔란티어의 핵심 가치예요. 이 필드 배치 엔지니어가 빛을 발한 데가 어디냐면 하마스 리더 잡고 미국의 테러리스트 잡으러 다니는 거를 미국 국방부 막 군인들이나 FBI 요원 따라다니면서 이 친구들이 AI를 같이 설계를 한 거예요. 전쟁의 포탄이 오고 가는데도 갔던 친구들이니까 조선소? 뭐 괜찮아요. 뭐 용접 정도야. 거기 유독가스 많은데 괜찮아요. 사명으로 가거든요. 목숨 걸고.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애국심이 있죠. 네. 그리고 알렉산더 카프의 책을 읽어보면 그 기술적 공화국 그거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너네들이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단순히 기술로 뭐 하는 게 돈 벌자는 게 아니다. 우리의 주적인 중국을 맞서 싸워 이기는 거다.
성스러운 전쟁스럽게 이렇게 포장을 하거든요. 그거 안 하는 놈들, 반역하는 놈들이 다 약간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인데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AI 제국주의가 딱 그 제국이 맞는 거예요. 네, 이런 측면에서. 네. 그럼 AI 제국주의의 팔란티어는 뭐냐? 제국주의를 설파하러 다니는 동인도 회사인 거예요. 여기 문을 우리는 활짝 연 거지. 그리고 대책도 없는 거지 지금. K 우리는 팔란티어는 문을 열었다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혀 어떻게 모르죠. 보면. 쓰면 좋네 하고 나서 선진 문물이네 하면서 그냥 애플리케이션 깔듯이 편하게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PR이 400배인지도 모르겠는데 팔란티어는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저는 이런 역사적인 중대성이 되게 있다라는 것이고 네. 엄청나게 미국적인 회사다. 가치관 자체가 미국적인. 예,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론티어 정신, 수탈적이고 이런 얘기가 있어. 그 마이크 오웬이 얘기했던 얘기 중에서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팔란티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버렸다면 차라리 합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네. 반면 그렇지 않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이게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가 공존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공존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하신 말씀이고 왜냐하면 팔란티어는 이미 전 세계 대기업 상대로 자기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요. 너가 이걸 쓰면 경쟁사를 압살할 수 있어. 그 데이터를 빨리 안 쓰면 네가 진다. 왜냐면 너가 안 쓰면 제가 쓸 건데. 나는 하이닉스한테 줄 거야.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계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하. 뭐 어떤 계약 기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 양쪽에 주는 순간 차별점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에어버스랑만 해요. 네, 보잉이랑은 안 하고. 그런데 군사적으로 보면 지금 나토도 하고. 그렇지. 나토도 하고 있어. 나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진짜 제국주의의 천병이라니까요. 한국의 대기업도 어쩔 수 없이 각 영역별의 1등은 팔란티어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불가피할 수 있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외교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예, 미국이 원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풀뿌리야. 풀뿌리. 우리 동학운동 이런 거. 풀뿌리.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도축장 이런 데까지는 팔란티어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까지는 안 오겠지 설마. 그리고 매출액 1,000억, 2,000억 하는 회사의 화학 공장이다. 이런 데까지는 안 올 거야 아직은. 네. 그런 중견기업들. 그래도 매출액 1,000억, 2,000억 하면 그 지역에선 유지란 말이죠. 네. 그리고 상당히 규모 있게 돌아가. 우리 한국의 팔란티어를 꿈꾸는 미니 팔란티어 스타트업들한테는 충분히 의미 있는 매출을 낼 수 있는 3억, 2억 매출을 낼 수 있는 좋은 고객이야. 이러면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K 구글 안 되잖아요. K 안드로이드 플랫폼 안 되잖아요. 네. K 챗GPT도 좀 어려워. 솔직히 어렵죠. 이미 다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제조의 민족이에요. 제조의 민족. 우리 만들어야 돼. 아니 고려청자 때부터 만들었어요. 우리는. 만드는 거에 장인 정신으로 혼을 담아서 잘 만들거든 남들보다. 반도체를 우리가 창시하진 않았잖아요.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들었어. 가성비 좋게, 품질 좋게. 네, 앞서가서 기술 선진국으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제조가 텅 비지 않도록 AI로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K 제조 OS 아이언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누더기일 수 있다.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뜨문뜨문 이쪽 안전 쪽은 따로, 뭐 도축 쪽은 따로, 조선, 항공, 군수 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조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용접하는 AI 로봇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용접한 거를 검수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스타트업 제가 다 만나봤거든요. 네, 다 따로따로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대기업들이 문 잠그고 있어가지고 실증 테스트도 한 번 못 해봐. 가설에 머무르고 있어요. 똑똑똑 저 좀 끼워주시면 안 돼요? 이거 원가만 좀 해주시면 제가 가서 테스트를 해드리고 되면은 제일 먼저 쓰실 수 있게 해줄게요 하고 정부 보조금까지 있는데 안 열어줘. 문 딱 닫고 난 나한테 도움되는 거 모르겠고 왜냐면 영세하니까. 네. 근데 뭔가 이 물꼬를 틔워주고 대중견기업이 문을 열어주고 어차피 나중에 팔란티어한테 활짝 문을 다 열어줄 거라고 하면 제조 OS를 AI로 레벨업 하겠다는 이런 스타트업들은 정부가 예산으로 육성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 대중견기업이 문을 열어줬을 때 그것이 성과가 나면은 그 다음에 성과의 베이스에 해가지고 잘했구나 스타트업에도 돈 주고 대기업한테도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K 팔란티어가 게릴라전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LLM도 우리가 하기가 너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안 할 수는 없어. 뭐라도 네, 해야지.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좀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 한 군데를 좀 말씀드리면 네네. 저랑 1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냥 보니까 잘해. 야놀자. 네, 많은 분들이 야놀자를 그냥 이제 매칭, 그 예약하는 예약 플랫폼으로 알고 계시는데 네네. 여기에 AI 사업부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한 2016년도부터 김종윤 대표님이 계속 IoT 센서, 그분이 IoT AI 이걸로 맥킨지에서도 파트너까지 하셨던 분이고 네. 되게 이쪽에 전문가고 구글에서도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놀자를 기술 기업으로 이렇게 계속 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놀자가 잘하는 게 사실은 이쪽 기술적으로 호텔 그리고 관광 산업에 있어서 센서들 넣어서 모텔 호텔들도 청소 관리부터 모든 거 객실 관리 뭐 센서 얼마 안 하거든요. 몇천 원짜리 센서 넣어가지고 청소 확인 상태를 검수를 하는 거예요. 모바일이나 PC에 이제 호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팔란티어화 한 거죠. 현장에 IoT 박아놓고 데이터 끌어와서 ERP나 이런 거에다 물리고 그러고 나서 예약 시스템이 결국 뭡니까? 소비자의 수요 아닙니까? 그쵸. 수요와 연계해서 이게 제대로 방이 준비되어 있냐? 깔끔하게 청소는 지금 잘 돼 있어. 여사님들은 지금 준비가 잘 돼 있어. 이걸 다 스트림라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통합해서. 네.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림라인이 다 돼 있는 회사고 AI 매출이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네, 알수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각조각으로 버티컬하게 보면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투자한 회사 두 군데만 말씀드리면 하나가 이제 네. 도축 사업에서 로봇스라고 돼지 목을 자르고 그냥 백정이 하던 일이죠. 이제 네네네. 배 가르고 내장 적출하고 하는 거를 로봇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로봇이 AI와 로봇으로 하는데 더 중요한 게 계속 AI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공정 전체를 로봇에 특화되게 소프트웨어로 재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때랑 로봇이 들어갈 때랑 전혀 다른 레이아웃으로 바뀌고 있다. 이걸 제가 지금 투자한 지 2년 만에 느끼고 있고 저희가 투자한 지 2년 반 됐는데 20몇 배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 가치가 네. 1,000억이 넘어가고 지금 농협도 투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성장을 넘어서 이 회사가 가지는 의미가 AI와 로봇과 합쳐서 전통적인 제조 라인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있다. 제조의 OS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 보고 또 시멘트 공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회사가 미스릴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대형 시멘트 회사는 다 계약이 돼 있어요. 네. 창업한 지 몇 년 됐냐면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렇군요. 바로 매출이 나와. 이런 게 AI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애초부터 자기는 팔란티어를 하고 싶다는 꿈을 꿨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영업하는 게 녹록치 않으니까 제일 급박한 영역 이거 뭐냐면 중대재해법으로 대표이사가 감옥 갈 수도 있거든요. 요 분야를 먼저 핀포인트해서 가고 여기 안전이라는 분야에서 매출을 내기 시작하니까 시설 관리, 규제, 재무 회계 쪽으로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란티어가 생각하는 그 데이터의 스트림라인을 조금씩 한 칸씩 데이터의 격벽을 깨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저희가 더 찾아보면 더 나와 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나 대기업들이 이런 K 팔란티어들을 응원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 팔란티어라는 용어를 네.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함께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샘 알트만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샘 알트만한테 당신이 AI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잖아. 근데 네가 생각하는 AI에 대한 전망 중에서 제일 틀린 게 뭐야? 이 질문을 했는데 네. 샘 알트만 일단 뭐라고 했냐면 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내가 이걸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다 바뀔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진 않더라. 이게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다행이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팔란티어 얘기를 했는데 못 이길 것 같거든. 이미 끝난 것 같거든. 그러면서 압도적이죠. 드는 네. 생각은 이제 좌절감인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바뀌진 맞아요.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할 일이 많아. 많다. 네. 아직도 많아. 엄청 네. 많아. 이 얘기가 너무 다행인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짚어주신 게 너무 오늘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회는 어디 있냐면 미국이 저렇게 흉폭한 프론티어 정신으로 가잖아요. 네. 진짜 흉폭한 약간 제국주의 정신인데 네. 그거의 부작용은 뭐냐면 미국에 대한 공포와 반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란티어를 쓸래? 조금 그거보다는 약간 약하지만 한국산 팔란티어를 쓸래? 그쵸. 라고 하면 중동이나 유럽이나 남미나 동남아에서는 한국산 팔란티어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세계 제3등의 제조 OS AI 산업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10년 후에 그렇게 된다고 전 믿어요. 네, 믿고 그거는 사실은 정부가 안 도와주고 대기업이 안 도와줘도 한국 창업자들, 기업들이. 한국 공대생들 의대 네.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네. 되게 유능해요. 솔직히. 예. 없는 이제 실리콘밸리 20분의 1 자원으로 비슷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미친 효율이거든요.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잡아야 되고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세계 3등의 제조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너무 앞서 나간다고 우리가 그냥 넉넉히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네. 지금이라도 하면 3등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생존하려고 하면 동메달인데. 맞아요. 얼마나 좋은 거야. 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충분히 잘 싸운 가능하다. 거죠. 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정주영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후적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3부로도 한번 맞아요. 모시지 않을까 곧 싶고요. 또 올 거예요. 네.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